도전과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기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슬기 열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저마다 환하게 빛나는 황금 열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열쇠는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다 달라서 다른 사람은 닦아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깨끗이 닦아나가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열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닦지 않으면 열쇠가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그 열쇠의 주인인 사람도 점점 못생겨진다고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이 슬기 열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가 논어를 읽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학문의 태도, 이런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하기편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네. 자넨 매일 슬기 열쇠를 닦고 있는가? 다 들으셨군요. 그럼 오늘도 슬기 열쇠를 한번 닦아볼까? 유자왈 신 근어 의면 언 가복야며 공 근어 레면 원 치욕야며 인 부실 기친이면 여 가종야니라. 유자가 말하였다. 약속한 것이 의리에 가깝게 하면 그 약속한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주인을 정할 때에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으면 또한 그 사람을 끝까지 종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 약속이라면 다 지켜야 하고 공손하면 다 좋은 것,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약속도 이치에 맞는 약속이라야 하고 정중한 것도 그 정도가 있지. 남을 불편하게 할 만큼은 아니어야지. 미생이란 사람이 있었네. 미생은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되어도 그 여자는 나오질 않았네. 하필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는데도 미생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리만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뭐 그렇지. 그게 미련한 거지. 무슨 약속이라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일세. 인과 예는 그 정도가 시의에 적절해야 한다는 말이지. 마지막 구절은 자기가 의지할 사람 또는 가까이 할 사람을 제대로 정하면 종주, 즉 몸을 의탁할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네. 그러고 보니 공부란 결국 사람 공부네요. 일리가 있네. 그러려면 우선 나를 보고 그리고 나를 미루어 남을 헤아리고. 자왈 군자는 식 무구 포하며 거 무구 안하며 민어 사이 신어 언이요 취유 도이 정언이면 가위 호학야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주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거차할 때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민첩히 하고 말을 삼가며 도가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질정한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 편안함과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뜻이 다른 데에 있어 이런 불편함에 미칠 겨를이 없다는 뜻이고, 민첩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고치는데 힘쓰는 것을 말하네. 질정한다는 것은 혼자서 함부로 단정해 다 아는 듯이 말하지 않고 도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는 뜻이지. 이렇게 하면 진정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네. 그런데 선생님, 군자가 되려면 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유하고 귀함은 수치라고 했지. 반대로 나라에 도가 있으면 선비들도 가난하거나 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그런데 언제 나라에 도가 있은 적이 있었던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대부분의 세상은 소인배의 세상이라네. 그래서 가난하고 천한 것이
선비의 운명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생각납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너무 가난해서 여자 속옷을 입기도 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상고사를 밝히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셨고,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은 사만갑족이라고 알려진 아주 명문가였는데 나라를 잃자마자 온 집안의 재산을 팔아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양반이랍시고 신분제를 강화하고 성리학 일변도에 유일사상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나라가 위급해지자 제 몸을 사리고 친일을 하고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네, 자네들 볼 염치가 없구만. 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온통 날 핑계 삼아 이속만 챙겼으니 내 의롭지 않은 부와 귀는 뜬구름과 같다고 얘기했건만. 그런데 선생님, 안빈낙도가 옛날에야 미덕이었겠지만 지금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요즘에는 도와 부를 함께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말일세. 다만 돈을 보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네. 가난했던 사람은 돈 때문에 그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네. 돈을 보면 양심을 버리기도 하지. 돈도 풍족하고 학문의 경지도 높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고 보니 15장의 자공이 그런 사람일세. 자공할 빈이 무첨하며 부이 무교하면 하여 한이 있고, 자왈 가야나 미약 빈이 락하며 부이 호래자야니라. 자공할 시운 여절 여차하며 여탁 여마라 하니 기 사지 위여인저. 자왈 사야는 시 가여 언 시의로다. 고제 왕이 지 레자 오녀.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되 아첨함이 없으며 부유하되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괜찮으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부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자만은 못하다 하셨다. 자공이 말하였다. 시경의 절차 탁마가 스승님 말씀의 의미가 아닐지요.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비로소 더불어 시를 논할 만하구나. 너는 내가 가르쳤던 것에서 아직 가르치지 않은 의미까지 깨우쳤구나. 자공은 가난해도 굽신거리지 않고 부유해도 업신여기지 않으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건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자라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했네. 예를 좋아한다는 건 선한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부유함을 알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지. 내가 자공에게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제 그조차도 잊고 다음 단계로 나가라 했는데 그가 시경, 위풍, 기욱편의 구절을 예로 들어 답변했네. 절차탁마란 말은 뼈와 뿔을 깎고 보석과 옥을 다듬는 것을 말하죠. 이것만 생각해도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상이 가네요. 공부가 더더욱 정미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자공은 스스로 아첨함이나 교만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말을 듣고 의리란 것이 무궁하고 공부의 길이 쉽게 만족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지. 배우는 자는 작은 것에 만족해서 도의 극치를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동시에 너무 먼 것만 바라보다 가까이 제 몸의 병통을 살피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이네. 자왈 불환 인지 불기 지요 환 부지 인연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이 말씀은 하기편 첫 구절과 의미가 같네요. 그렇네. 나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 말을 했었지. 남이 주는 명예나 관직으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명예욕이 생기는 법이지. 자넨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 세상과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리고 인재를 알아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자네 그 황금 열쇠 잘 닦아야겠구만. 하기편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특히 공부의 목적,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 그러고 보니 그런대로 제목이 잘 맞는군 그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위정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세. 리딩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군자는 죽어서 이름이 기려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는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말이죠. 그렇게 보면 시대적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깊은 갈등을 하고 있는 인간 공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공자를 알아갈수록 성인으로서의 공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공자는 점점 친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